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민주화 운동 등 지역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 내의 교회들이 도시 재개발 때문에 잇따라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국장님, 이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네, 철거 위기에 처한 교회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그 하도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일제강점기 교육운동을 이끌었던 근현대사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는 지금은 미문의 일꾼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교회는 이제 지난 1961년 조지 오글 목사가 설립했습니다. 오글 목사는 이제 좀 나름 유명하신 분인데요. 지난 1974년 인혁당 사건으로 이 사형을 당한 이들의 그 영혼을 달래는 공개 기도회를 열었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당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희생자가 됐던 분입니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하면 이 떠오르는 사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군사정권의 대표적인 노조 탄압살인 이 동일방직 노동자들의 연관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노조 탄압 사건으로도 이제 유명한데요.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은 1978년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여성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탄압에 의해서 똥물을 뒤집어 쓰기도 했고요. 이에 맞서서 알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오영노조의 방해와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몸을 숨긴 곳이 바로 이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인데요. 도시산업선교회는 이후에도요, 지역의 해고 노동자들이나 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안식처 역할을 하면서 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화도교회는 이제 114년 전인 1907년 기독교 감리교회가 설립한 교회인데요. 일제 강점기 그 정규 교육을 전할 기회가 없었던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등 청년운동 또 교육운동의 요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큰 일을 했던 교회라는 점에서 좀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이들 교회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들 교회는 이제 동구 이 화수화평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이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은 화평동 1-1번지 일대 18만 998 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40층 규모의 이 아파트 30개 한 개를 동을 지어서 2,9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재개발이 되게 크게 되네요. 그렇죠, 크죠. 거의 3,000가구가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하도교회 모두 이 정비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내일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심의를 할 예정인데요. 설계 변경이 없으면 이들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어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교회의 보존을 촉구했는데요.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보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 11개 시민사회단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동구 하수화평 구역 주택 재개발 이 사업이 시작된 12년 전부터 존치를 조합 측과 협의했지만 이 설계 변경 검토 없이 사업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안타까움을 호소했는데요. 이들은 이어서 인천도시산업선교회 화도교회는 지역의 역사가 담긴 유산인 만큼 중요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회에서는 방직공장이나 또는 노동자 숙소 등 근대 산업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도 이렇게 근대 산업 유산으로 관리하고 보존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이제 드는 안타까움은 우리 역사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여튼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유산도 보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개발도 이루어지면은 네. 그게 참 가장 좋은 방법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또 추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과천시장에 대한 그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아니 또 이번에는 가평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이 된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꾸 벌어지는지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 김종천 과천시장이 이 경기도 내 자치단체장으로는 세 번째로 주민 소환 투표에 붙여진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네. 이번은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한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추진된다고 해서 지역에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추진은 이 가평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건립과 관련해 지역 내 갈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군선관위는 이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이 적격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이 자격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게 되면요, 네. 소환을 위한 서명 운동이 가능해집니다.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는 그 종합 장사 시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이게 우리 이 장내 그런 시설인데요. 네. 기피 혐오 시설임에도 이 가평군민에게 이해할 만한 이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추진돼서 이 군수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져버렸다 하는 청구일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동안 그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몇 번의 주민 소환이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뭐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이에 따른 후유증도 되게 컸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그동안 그 경기도에서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실제로 진행된 건 두 차례 있었습니다. 주민 소환제는 지난 2007년 이 단체장이 전횡과 권력 남용을 견제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요. 네. 이 같은 취지보다는 대부분 중앙정부 정책이나 자치단체장이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는요,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한 이 주민 소환 투표가 진행됐었는데, 네. 당시에는 과천시 가련동 지식정보타운에 임대주택을 받아들여 집값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진됐습니다. 또 김항식 전 하남시장도 2007년 12월 광역 화장장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이 주민 소환 투표 대상자가 됐었는데요. 아직까지 이 투표는 진행됐지만 투표함을 열어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모두 투표율이 33.3%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투표율이 안 되면 아예 투표함 자체를 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의 직무 정지로 이 다른 사무가 멈춰서는 행정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찬반을 놓고 지역 간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진 후폭풍이 거셌다고 합니다. 네. 실제 여인국 전 과천시장 경우에는 소환 투표 운동을 하면서 고소 고발이 20여 건에 이르렀고요. 곧 있을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두고도 이미 지역 내 갈등이 팽배해서 벌써부터 고소 고발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평군 역시 이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 설치를 놓고 이제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민들 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주민 소환 투표가 취지대로 어떤 권력 남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견제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주민 소환 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서 과반이 찬성을 하면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 선출직이 주민과 등을 지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앞으로의 결과를 좀 떠나서 좀 씁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